정치마수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가 모두 시끄러운데요.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익 씨 논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나요? 해결이 아니고 점점 더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네, 황교익 씨 논란이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이 잦아들어야 하는데 지금 더 확전 양상이 되고 있고 이게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칫하도 이게 단순히 보훈 인사 또 채용 관련한 도청 지사 찬스 이런 관련한 것을 넘어서서 공정의 문제까지 비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 의원님은 이낙연 후보 캠프에 관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근데 이 공격의 서로 어떤 진영 간 공격의 강도랄까요? 그게 점점 세지는데 맨 처음에 친일파 논란, 음식을 평가한 걸 가지고 친일적인 어떤 프레임을 댄 거는 좀 심했던 거 아닌가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보세요? 캠프 관계자가 일본 음식과 관련한 논란을 좀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또 황교익 씨가 일본 문제까지로 같이 거론하면서 친일 문제로 비화된 것은 조금 오버한 측면들이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 공격 자체가 오버했다는 말씀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 친일 프레임을 걸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말이 서로 얽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교익 씨 말도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또 뭐였죠 하나가? 짐승. 예? 인간이 아닌 짐승이다. 예. 근데 서로 말이 극단적으로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 논란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세게 좀 부딪히기를. 근데 이제 황교익 씨에 대해서 이제 친일파 논란이 된 게 과거에 우리나라 불고기가 일본 스키야키에서 왔다. 또 우리나라 음식이 별로 사실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온 음식이다. 붕어빵 이야기도 하고 국화빵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또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좀 황교익 씨를 친일파라고 그때 당시에 공격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2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우리 당 후보를 친일파라고 공격하거나 심지어는 최재형 후보의 조부를 친일파 부역자 이렇게까지 공격하다가 이제 드디어 당내에서 후보에게 공격하는 걸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흐뭇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4차 TV 토론에서도 절차나 자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국민 여론 또 도민 여론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30일 날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익 본인이 약간 그런 과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절대 사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번질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굉장히 이 황교익 씨가 잘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확 바뀌지 않는 이상 저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툭툭 꺼내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도 이걸 좀 다운시키려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워낙 황교익 씨가 그냥 세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아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친일파 이런 반개적 논란 말고요. 황교익 씨 자체에 대해서 관광공사 사장 자격이 없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이제 그런 자질 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선 경선이라는 미묘한 전국에서 황교익 씨가 과거에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발언을 두둔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자격 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떤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서적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과연 자질 문제에 있어서 딱 이분은 안 된다 된다를 규정 지을 만큼 명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진중권 전 교수가 황교익 씨 평하기를 그분은 혀의 두 가지 기능이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던데요. 말하는 거라든가 또 맛보는 기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비평이라든가 또 뭐 떡볶이 논란 하여튼 음식 그 평론가라는 분이 음식과 관련돼서 많은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말을 해서 사실 곤욕을 치른 적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야기는 관광이 뭐 맛집 탐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민 중에서 저분이 관광공사 사장 하는 것이 참 적임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난 몇 분이 될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선 국면에서 더군다나 얼마 전에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사직을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지사직을 굳건히 지키면서 뭐 후보를 사퇴하지 지사직은 사퇴하지 않겠다 이 정도 했는데 결국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황교익 씨를 임명하는 걸 보고 끝까지 내 사람을 하나라도 더 챙겨서 내 식구를 감싼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사직을 사적인 동기에 사용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후보자의 그 정치적 욕망에 자신의 지사직을 사용한다. 이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어떤 보훈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그 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영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분이 절대 안 된다는 그 기준도 없지만 왜 저분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딱 떨어진 대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군다나 임명의 제한 규정도 싹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임명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뭐 경기도의회가 거의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자들로 채워져 있는데 저는 뭐 잘못될 가능성도 인사청문회 잘못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를 세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공직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공직자로 임명할지는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참 경악할 인사를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보죠. 양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론을 세게 해주셔야 되는데 또 캠프가 또 이낙연. 아니 제가 보니까 너무나 흐뭇하게 보셔서 제가 아니고요. 제가 저도 광명시장, 기초단체장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그런 능력은 됩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듯이 보훈 인사냐, 그다음에 지사 찬스냐, 더 나아가서 공정의 문제냐 이것을 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해 나가고 또 국민들, 도민들, 우리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만 이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익 씨가 너무 나가니까 그 나가는 과정 분명히 속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충돌적인 이 기사 모습. 측에서도. 또 그게 더 여권 전체를 보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방금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정말 날카롭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 정서에 그게 와 닿는다면 우리 여권 전체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빨리 논란 종식 필요하다. 그 대목을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당 불구경 재밌게 하셨으니까 이제 야당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도 벼락이죠. 여기도 뭐 이렇게 뭐 여당에서 보시기에도 흐뭇한 장면이 많아요. 정말 우선 제일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면 당 대표와 그다음에 여권의 그 경선 주자들, 대권 주자들이 통화할 때 그걸 녹음을 했다면 깐다 어쩐다 이렇게 한다는 게 국민들 상식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 아닌가. 이게 어떻게 집권 대체 세력인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대표 측에서는 그게 자동 녹음됐다 그러니까요. 뭐 그거야 뭐. 자동 녹음. 또 녹취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본인이 그런데 일단 김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정리될 거다. 곧 정리될 거다 이거죠? 워딩 그대로 하면? 그거는 이 대표는 일단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해석의 부분인데요. 김채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예.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제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곧 정리된다 이런 예. 발언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지사님은 오르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뭐 이 내용이 결국은 여론조사의 지지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대목이 계속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좀 거칠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해석이 아니고 김 의원님 마음속에 있는 해석이 이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주의는 윤석열 후보는 자꾸 떨어져 가고 있다. 지사님은 오른다. 윤석열 후보 저렇게 떨어져 가면 곧 정리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걸로 해석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또 이제 그 앞에 보면 예. 윤 총장 캠프와의 여러 가지 이제 충돌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과의 충돌이 캠프와의 어떤 이 불협화음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뭐 저렇게 떨어지면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 아니냐. 예. 지지율이 떨어지면 예. 저쪽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뭐 자연스럽게 소강 국면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라고 또 하니까 또 예.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녹음 파일이 결국은 공개되지 않을까. 예.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서 전체의 그 어떤 어감이라든가 내용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은 이것은 그냥 서로 간의 주장만 예. 그 교차하는 지점이 될 거라고 원희룡 봅니다. 후보가 오늘 6시까지 공개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일단 좀 그 기자회견 내용 좀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웃는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이 윤석열 대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자, 일단 본인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원희룡 지사는 뭐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리하기 위한 그 발언이다. 정리한다는. 그리고 김 의원님도 아까 약간 이쪽 측면도 있고 이쪽 측면도 있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걸 보면 어느 한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양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외집. 예. 저 원희룡 전 지사가 그 옛날에 그 학력고사 전국 1등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거랑 하버드 해주시고 근데 저분이 비교적 저는 야권에서 양심적인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저 말을 그분이 뭐 지어내거나 의욕하게 발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뉘앙스의 차이를 어떻게 검증하느냐의 문제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뭐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 리스크 문제를 그동안 쭉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더 심화되고 있고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가 너무 많은 현안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좀 줄여라.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막 자기가 만기칠남할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한다면 거기서 파리 이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전 총장도 이번에 조금 더 크게 저희가 당당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토론회는 해도 안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1위라는 것은 그 지지자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파열음이 생겼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축구 경기를 따지면 실력이 없으니까 전후반 90분 다 건너뛰고 마지막 승부차기만 하자 이런 심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조금 더 윤 총장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지금의 야권의 큰 흐름상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 의원님도 어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발언을 자주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다 그 절차적 문제를 다 떠나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토론 이거 뭐 먼저 하자고 막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양새가. 그래야지 자기 비전도 보여주고 철학도 보여주고 뭐 국민들을 설득할 거 아닌가요? 약간 모양새 자체는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약간 뒤로 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항상 이제 그 일을 벌여놓고 이것이 뭐 옳든 그러든 당신들은 여기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입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려면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두고두고 이 문제가 커지거든요. 예. 사소한 불공정성의 문제도 그것이 이제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아 이분들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 다음에 뭐 투개표 과정이라든가 예. 또는 저 여론조사 과정이라든가 뭐 그 세부적인 규칙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저항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도 탈락한 측에서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심정적으로 승복을 하지 않아서 예. 본선에 가면 득표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정한 저 경선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그 토론회를 시도한 모든 내용은 사실은 제가 봐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예. 느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에 토론회를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당의 당 단계도 반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 전 후보는 뛰지 않고 승부차기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볼 갖다 놓고 축구공 갖다 놓고 서로 저 한번 뛰어보자. 그렇게 뛰어보자고 하면서 사실은 들어오기만 하면 걷어차려고 부상 입히려고 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그러면 선수가 거기 가서 오픈 게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 승부하고 관계없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워밍업을 좀 해야 서로. 워밍업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딴 데서 하고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딴 데서 한번 하고 했으면 있는데 들어오면 내 한번 발로 차줄게 이러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제가 김 의원님 말씀은 뭐 다 절차적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한 관리 다 중요하고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한 부분이 좀 이렇게 눈에 귀에 들어오는데요. 뭐냐면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부상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예. 상대방들이 지금 부상 입히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선수들이 오픈 게임 한번 뛰자고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심판을 잘 봐주면서 부상 입히지 못하게 잘 막아줄 것 같지 않고 도리어 심판까지 같이 언제 걷어찰지 모른다 이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당의 지금 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그 경선 후보 등록하고 나서 저 투표할 때까지요. 예. 토론을 20번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근데 굳이 후보 등록 전에 다시 2번을 더해서 이 토론을 꼭 해야 된다 하고 또 토론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것은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되느냐에 예. 대해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크죠. 제가 하나 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라기보다 몇 달 전부터 김 의원님 여쭤보면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캠프에 들어가서 도와주시거나 이렇게 직접 하시죠? 저는 저 당 지도부이기 지도부라서 때문에 안 되시죠. 공정하게 네.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그 후보 전에 여쭤보고 예. 예, 윤석열 후보 개인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우리 당이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누구든 경쟁력 있는 후보는 반드시 도와서 좀 잘 가고 싶은 마음인데 일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는 물어뜯어서 꼭 예. 제압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의견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예. 저도 저 예. 제목에서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좋은 후보를 내보내는 것은 또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되 그게 본선에 가서 여야를 불문하고 그게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선은 피하죠. 예. 그것은 뭐 불문가진데 다만 지금 여당에서도 그러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들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중간중간에 계속 그 원팀을 강조하고 네거티브를 않겠다, 정책 검증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중에 저희 여권도 정권 재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 어떤 후보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단합 그것을 좀 많이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 그 훈수 두실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훈수 두실 입장은 네거티브에서는 훈수 두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니, 저희 여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준석 대표가 왜 어떤 저렇게 부딪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은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런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두세요? 김 의원님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좀 자신 나름대로는
이 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주도해야 예. 특히 우리 당의 좀 취약계층인 그 연령적 계층인 20대, 30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고 그것이 이준석 대표 본인이 주도하는 것이 그런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대선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걸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경선을 주도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후보 측에서는 또 전혀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저런 좀 논란이 늘 빚어진 것 근데 분명은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 30대 젊은 층들의 어떤 그 주목을 좀 받았고 지지도 어느 정도 끌어들였다는 현실적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젊은 층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면에서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예.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당 전체가 막 그 혼란에 빠지고 더 나가서 1등 후보 또 지지율 상위권 후보와 계속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다면 또 그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이 대선 국면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사실 네. 저는 요즘 좀 참담한 심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요. 양현님 보시기에는 야당 어떻게 흘러갑니까 앞으로? 그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도 있고 실제 국민의힘의 저변을 넓히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여권도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정치적 경륜이 특히 현장에서 직접 하는 정치적 경륜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대표 리스크가 오고 또 이게 쉽게 봉합이 되거나 또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장한 것이 그런 봉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지금의 같은 정치적 미숙함을 좀 더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를 잘 해 나가야죠. 예.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일부 언론들은 윤석열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이요, 뭐 당연히 그냥 덕담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특히 이제 미세하게 보면 지금 현재는 원희룡 지사와 싸우고 있는 형국이고 제가 봐서 상당히 한쪽이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덕담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뭐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다만 저는 좀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당이 안정되어서 정말 이제 경선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아직 우리 당은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이 후보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원희룡 지사도 저번에 한번 여기 모시긴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였던 스탠스가 원희룡 지사한테는 사실상 별로 불리할 게 없는 스탠스인데 왜 이렇게 두 분은 부딪히고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저는 이제 경선의 공정한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 개인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뭐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가장 먼저 뭐 유쾌한 반란을 뭐 꿈꾼다 하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두 분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 당 대표로서의 그 대선 후보 경선 관리 문제를 문제 삼다가 보니까 저런 극단적인 지금 상황까지 몰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되길 바라신다 하셨는데요. 어떤 방안을 추천하세요? 김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 왜냐하면 오늘 6시에 녹취록 까라 이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뭐 정말 녹취록이 녹음 파일이 실제 있으니까 녹취록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들어봤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직 녹음 파일이 남아 있을 텐데 그냥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그래서 그 파일을 들어보고 이제 나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두 분 다 뒤로 이 사안에서 물러나고 본연의 한 분은 당 대표로서의 업무, 한 분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 후보로서의 업무 그렇게 해서 당이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양현님 혹시 뭐 훈수 드실 거 있으면
두시죠. 네, 뭐 김재원 최고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그 국민의힘 지지자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찬스인데 당 지도부하고 경선 후보들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양돼 있거나 뭔가 빨리 해결을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그 해법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덕담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의 과거에 했던 행보나 철학 이런 거에 비춰봐서 어떻게 가져가고 싶으신 걸까요?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아까 왜냐하면 뭐 대안이 없다는 취지에 동감하시는 듯한 이건 윤석열 캠프의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 분위기였다. 예, 어떻게 가져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교분을 특위를 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의도를 했었고요. 예.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가장 캠프의 좌장으로 모신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상징으로 모시고 경선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다른 분 예를 들어 김동연 전 부총리 이런 분도 거론을 해가면서 지원할 의사를 슬쩍이 비쳤지만 제가 봐서 김동연 부총리와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도 정치 일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김종인 위원장의 또 도움을 받는 관계가 결국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고요. 그전 단계라면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멘토로서 한 번씩 도움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오늘의 이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면 과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단연 1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등도 많이 빠지는 2등이 올 때도 있고 또 이재명, 이낙연 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들쑥날쑥한 경우도 그러면서 처음보다는 좀 힘이 빠졌다는 인상이 들고 오늘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여론조사의 추이가 이런 갈등의 또 속 깊은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 갈등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어쨌든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은 이제 내부 싸움으로 당이 완전히 망하고 당이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재기불능 상태에 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당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겨우 이제 다시 살아나와서 정권 획득을 거론할 정도로 만든 것만 해도 기사회생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진 건데 여기서 벌써 또 내부 투쟁이 벌어진다는 데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갖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지지자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부 다툼을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많이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런 내부의 어떤 다툼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